열심히 따라오네. 뭐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빅베이트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어우, 얘는 좀 사이즈가, 아우. 사이즈 좋아. 랄랄랄라. 후. 시작하자마자 연안을 조금 운영을 해봤는데 연안에서 짜치만 따라오길래 좀 멀리 던져봤더니 약간 뒤에 빠진 곳에서 입질이 들어왔네요. 한 40 정도 돼 보이고요. 얘는 이제 산란이 끝나고 아마 회복이 다 된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 사냥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그 빅베이트 종류 중에서 그 스윙베이트, 빅 스윙베이트를 이용해서 한 방을 노리는 낚시를 진행해 봤었고요. 왔어요. 왔어요. 아. 오늘은 그 빅베이트 종류 중에서 글라이드 베이트를 가지고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길이 있나 근데? 아무래도 봄철이다 보니까 저수지마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이곳은 이제 산란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란 후기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몸을 회복하고 연안으로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붙는 녀석들과 그런 브레이크 라인이나 커버에서 아직 회복 중인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도 한 30급 정도 되는 녀석이 따라와가지고 바이트까지 들어왔네요. 오, 얘는 좀 너무 더 작은데. 이런 빅베이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렇게 작은 녀석들도 빅베이트를 체이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게 뭐지? 하는 느낌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연안에 있는 그 작은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 때 그 체이스를 받아서 다른 루어로 잡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서치 베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산란철에는 연안에 이제 알짜리가 있게 되면은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더라도 빅베이트를 던져서 체이스 되는 모습을 보고 어디쯤 알짜리가 있겠구나 파악을 해서 공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와본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웜이나 이런 걸 던져서 한참 동안 탐색을 하기보다 빅베이트로 빠르게 탐색을 해서 서치를 해서 그리고 그곳에 큰 베스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잡아낼 수 있죠. 뭐 모든 낚시가 그렇겠지만 첫 번째로는 베스가 있는 곳에 던져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체이스가 되게 만들고 그 체이스 된 녀석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사이즈 좋아. 커. 엄청 커. 베스가 있어요 지금. 오, 사이즈 너무 좋아 저거. 쟤 잡아야 돼. 오! 저기 있어. 따라와서 공격했는데 못 먹었어요 또. 지금 제 빅베이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기 다시 돌아갔어.
이게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바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실루엣이 크다 보니까 베스가 이거를 너무 오래 보게 되면은 얘가 먹잇감인 걸 아닌 걸 알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바이트까지가, 케이스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입질을 못 받으면은 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숏바이트는 났는데 제대로 바늘 걸림이 안 됐네요. 애들이 먹을 생각은 있는데 아직 조금 회복이 덜 된 건지 아니면은 뭐 물이 빠져서일 수도 있겠고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체이스 되고 공격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천천히 운영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물을 계속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베스가 간간히 따라오고 바이트까지도 들어오는데 숏바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상황은 파악이 됐으니까 다른 채비를 운용을 해서 잡아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선 이제 뭐 글라이드 베이트로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로 해서 베스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 왔어요. 이게 뭐야? 지금 빅베이트만한 녀석이 와서 때렸어요. 앞바늘을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저수지가 안타깝게도 물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 그 연안 쪽에는 베스들이 잘 없고 조금 깊은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안 따라 지금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썼던 빅스윙 베이트가 약간 정면 승부 느낌이라면은 요런 요즘에 나오는 빅베이트들은 그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이브 형태라든지 저크베이트 형태라든지. 제가 오늘 쓰고 있는 이 글라이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션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빅베이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스가 고양이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그 뭐 장난감 같은 걸로 해보면은 굳이 먹지 않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장난감으로 휙휙 해보면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동공이 커지잖아요. 동공이 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덤벼드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베스도 이렇게 뭔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고 공격을 하게 되는 성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먹으려고 공격을 했다기보다 제가 저킹을 줬더니 자기도 모르게 달려와서 덮쳤던 것 같아요. 꼭 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까도 보시면은 작은 녀석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리액션 바이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작은 녀석들도 물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제가 빅베이트로 잡아본 녀석 중에 최소인 것 같아요. 최소. 지금 얘가 사이즈가 185 사이즈인데 얘는 한 25? 따라온다. 너무 작아 너는. 이거 봐. 두 마리였어. 또 따라왔어. 아우, 방금 고만한 녀석이 따라와서 또 입질했어요. 오, 뒤에 사이즈 좋은 게 있었어. 쟤는 거의 5자급 되는 애인데 뒤에 따라온 게 있었어요. 작은 녀석만 보고 있었는데. 또 작은 녀석 2마리. 아우, 저기 있죠. 도망갔어. 지나가네. 지금 물이 맑아서 저 녀석은 저를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루어가 제 쪽으로 오기 때문에 베스도 저를 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디 제가 몸을 숨길 데가 없어서 발 앞에까지 따라왔을 경우에는 베스가 저를 보게 되네요. 뒤에 따라왔어요. 지금 따라온 녀석이 있었는데 여기 나무가 있어서 빨리 회수를 하고 다시 던지려고 했는데 발 앞까지 따라왔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녀석이었는데. 빠르게 운영을 해볼까? 따라왔어요. 아우, 빠르게 운영하니까 따라왔어요. 지금 이 근처 어디 있을 텐데. 액션을 빠르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개체였는데. 왔어! 우와, 사이즈 괜찮아. 안돼, 일로와. 작아요.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네요. 지금 배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하류권이니까, 하류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류에 비하면은 수위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연안에 좀 붙은 녀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뒤로 조금씩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체 중에는 간간히 체이스도 되고 바이트까지, 숏바이트까지 나는 녀석들도 있는데 지금 오전 상황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 글레이드 베이트에 리액션 바이트 요소를 섞어서 지금 낱마리씩이라도 계속 찾으면서 잡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수몰나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수몰되어 있는 나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 여기 한 그루가 있고 지금 적당히 그늘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네요. 여기 베스가 있을 것 같아. 넘겨서 이 수몰나무 밑으로 올 수 있게. 이런 글라이드 베이트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커버나 이런 지역 밑으로 액션을 이용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글라이드 이 S자 액션 자체가 약간 갈 G자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액션을 줘서 안쪽으로 깊이 넣었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에 큰 베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영역에 침입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훅 들어갔다가 또 반대로 액션을 주면 훅 도망가는 액션. 이렇게 해서 베스를 유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던져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가. 지금 제 거만한 애가 따라왔어요. 큰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보면은 큰 녀석부터 작은 녀석들까지 체이스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원래 같았으면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큰 베스 개체만 확인한 다음에 그곳에 웜이나 다른 루어를 써서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목표는 이 글라이드 베이트만으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글라이드 베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앞에는 수물나무가 좀 있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왔어요! 야, 오, 귀요미. 아까 거보다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빅베이트로 베스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고양이 같은 성질을 이용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처럼 두 번째는 탑층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면에서 서피스층에서 왔다 갔다 했죠. 이 녀석은 얘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뭔가 벌레라든지 뭔가가 막 도망가는 줄 알고 와서 마침 수초에 딱 걸린 순간에 때린 게 뭐 타버터 버징이랑 똑같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전체 표면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서피스층으로 운영해서 오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베스가 느꼈을 땐. 베스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랫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이즈로 작은 쪽으로 최소 사이즈로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네요. 여기 기가 막힌데, 하드바텀에. 아우, 따라왔어요. 또 숏바이트. 밑에서 확 덮쳤는데 숏바이트 하네요. 따라왔어요. 어우, 사이즈 좋아. 지금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어우, 아우. 앞에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아우, 도망갔어. 사이즈 엄청 좋았는데. 바이트를 했는데, 바늘 쪽을 문 게 아니라 앞쪽을 물었어요, 와서. 오차급이었는데. 진짜 아쉽다. 좀만 한 2cm, 3cm만 아래를 물었어도 걸리는 거였는데, 정확히 라인 아이 쪽에 있는, 다시 왔어요. 왔어요. 지금 저기 있어요. 지금 나를 본 거 같아, 쟤는. 들어갔을까? 이게 참 빅베이트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베스가 체이스 되는 걸 볼 수 있고 걸어낼 수 있는 거. 쫄깃쫄깃하죠. 어디로 갔을까? 지금 알짜리는 아니고 아마 이 근방을 회유하던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2번 정도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네. 오, 베스 3마리, 4마리 엄청 커요. 지나가고 있어요. 따라온다. 왔어. 왔어. 지금 한 큰 덩어리 4마리 정도가 회유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회유하는 녀석들이 있어서 약간 앞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더니 따라와서 바이트까지 됐는데 또 숏바이트. 아무래도 루어가 크다 보니까 오래 보여줄수록 불리해요. 만약에 베스가 바로까지 따라왔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베스가 흥미를 잃고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라왔을 때는 오히려 액션을 더 빠르게. 지금 2마리 따라왔네 또. 물어. 아이고. 방금 얘도 2번 정도 따라와서 바이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번, 4번 점점 갈수록 따라오지도 않고 입질 빈도수도 확 줄게 되죠. 다시 왔어. 아까 걔네들, 큰 애들 여기 있어요. 얘네 계속 회유하네. 왔어요. 왔어요. 야야. 기다려.
아. 이게 빅베이트 중에 매력 중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볼 수 있다는 거, 따라오는 걸, 그리고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아, 최고예요, 최고. 아. 오늘 제일 기억하실 거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양이, 두 번째는 저크베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얘는 그냥 조금 더 큰 저크베이트일 뿐이다. 걔보다 한 6cm 정도 더 큰 저크베이트일 뿐이에요. 사용하실 때도 스스로 마음가짐을, 아, 얘는 그냥 조금 큰 저크베이트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트위칭도 주시고 저킹도 주시고 뭐 이렇게 감아도 보시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마음을 먹고 사용하시면은 분명히 마음도 편해지고 조가로도 연결될 겁니다. 아직도 빅베이트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라인이라든지 릴이라든지 스냅 하나까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디테일하게 그 설명도 드리고, 조과도 이제 상황도 산란이 완전 끝나고 가능하면은 좀 더 큰 녀석들도 보여드리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숏바이트로 손에 넣지 못한 녀석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필드가 잘못됐네.